목동들의 알펜오른 연주가 울리면 축제는 시작됩니다. 스위스 고지대에 위치한 엔틀레부흐. 이곳에선 매년 9월이면 소몰이 축제가 열립니다. 엔틀레부흐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축제죠. 소몰이를 농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같이 행사를 해서 주위의 관심을 끌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축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2001년도였죠. 첫 해에 방문객이 1,000명 정도 왔었어요. 요즘은 12,000명에서 14,000명 정도 옵니다. 엔틀레부흐는 스위스 베른과 루체른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해발 2,3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45개의 습지와 고원, 틈새가 갈라진 카르스트 지형으로 사람이 살기엔 척박한 환경이죠. 인적 드물던 이곳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엔틀레부흐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지 약 20년 정도 되었어요. 20년 동안에 엔틀레부흐 로고를 단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었고요. 지난 3년간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약 4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죠. (2001년) 엔틀레부흐는 스위스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엔틀레부흐가 지니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브랜드로 만든 것이죠. 과거 엔틀레부흐는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부심이 생겼죠. 주민들 사이에 엔틀레부흐라는 정체성이 생기면서 나 엔틀레부흐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생긴 거죠.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요. 가난했던 시골 동네에 살았지만 지금은 자부심 강한 지역에 살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바뀐 거죠. 마을의 자원을 팔아 운명을 바꾼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여름 갯벌.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자연을 담게 됩니다. 아빠 여기 너무 많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개를 캐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 고창 갯벌을 찾아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조개도 많이 얻었으니 집에 가서 조개 축제할 것 같아요. 이게 바닷바람도 그렇고 이렇게 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조개도 캐고 또 같이 이렇게 첫째 차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뻘에서 같이 어울려서 놀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아이들도 불러가면서 조개 좀 캐라 그러면서 주스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태고의 숨결을 지닌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푸릇한 자연만큼이나 싱그러운 젊음. 이들은 평소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체험을 즐기는 중입니다. 이제 쉽게 오지 못하는 곳을 와서 되게 좋고 경험 못하는 것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고창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반도 첫 수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사이좋게 사는 이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이라. 과연 학생들은 그 답을 찾았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생물학에서 두 번째 중요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누리 씨. 누리 씨는 고창에서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을 그 인증을 알고 바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고창 되게 좋은 그 동네에서 이제 나온 농산물이다라고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고창 가보니까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 생물권 보존 지역 인증 마크를 넣음으로써 저희 농산물을 좀 더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땅콩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누리 씨의 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누리 씨가 말한 생물권 보전 지역. 마을의 자원을 팔아 운명을 바꾼 열쇠가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을 보호하되 그곳에 사는 사람도 함께 이롭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일석이조, 일거양득.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1곳.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군, 순천만이 지정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강원도 5개군과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이 지정됐죠. 고창군은 2013년 국내에서 5번째로 지정됐습니다. 약 5개 광역 생태계를 고창군이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안 갯벌 생태계, 그 다음에 선원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안 산림 생태계, 그 다음에 도농 생태계, 방장산,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그 산림 생태계 등 이러한 5개의 생태 권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군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고창군이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행정구역 전체가 지정된 것은 고창군이 국내 최초 사례. 행정구역 전체가 지정됨으로써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군이나 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그냥 아주 하나의 집중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그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도 협조가 잘 이루어져요. 최근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했던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은 1982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지정됐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설악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생태로 관심을 모았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악산 생물권 보전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정된 생물권 보전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얻어야 할 교훈들이 있었어요. 그 생태계 보존 관리라는 게 지역 주민과 협력한다든지 생태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들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설악산은 2013년 생물권 보전 지역 자격을 박탈할 위기에 처합니다. 보전이라는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주민들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듬해 전이 지역을 확대하며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전이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생물권 보전 지역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핵심 구역, 생태 관광이나 환경 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완충 구역, 다양한 농업, 어업, 임업이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전이 지역 또는 협력 구역. 생물 다양성을 활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 구역보다는 전이 구역 또는 다른 말로 협력 구역에서의 사업을 강조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서남해안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오랜 세월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2009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환경과 갯벌, 느림의 가치에 주목하며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흑산도, 홍도, 비금도 지역이 포함됐으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죠. 아마 유네스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기대하고 또 이렇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좀 제한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희망하고 좀 걱정이 많이 엇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 제한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1kg짜리가 7,700원. 옛날부터 조상님부터 내려온 것들 뻘에다 이렇게 국물 치고 이렇게 갖고 먹는디 이제 그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딱 선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은 아 이것도 못 하잖아. 주제가 많다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개념은 주민들에게 생소했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어떤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든가 뭐 유네스코 갯벌 뭐 도립공원이라 그런 개념을 잘로 실제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한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 브랜드 로고를 단 천일염, 섬초, 민어 등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며 주민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신안군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삼갯벌 축제. 청정한 신안의 자연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도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그쯤에는 관광객이 한 23만 명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된 후에 작년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76만 명 정도 관광객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민박이나 음식점 등 이렇게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에 가지는 뭐 효과라든지 또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갯벌 축제에서 만난 신안군의 특산품들. 신안다도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알리는 로고를 달고 있습니다. 진짜 신안에서 그 맑은 깨끗한 곳에서 키운 제품이냐 하면서 이제 호기심도 있으시면서 믿고 더 구매력이 더 있으시더라고요. 주민들은 마을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마을도 유지하고 자신들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신안 증도에서 만난 유영업 대표. 그는 증도에 내려오는 전통 문화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영광에는 영광 굴비가 있고 포항에는 과메기가 있고 강원도에는 황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안에는 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린 생선을 말하는데요. 이 섬에서 만나는 아주 고유한 우리 향토 자원이기 때문에 산업화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 생산도 하고 포장도 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 증도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시킨 경우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냄은 물론 자부심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 지역에 나는 자연과 문화자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도 연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인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마크인 바이오레 마크를 붙인다고 하면 그 상품의 가치가 보다 더 성장하고 보다 더 세계적인 가치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안군의 브랜드 인증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브랜드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신안군. 브랜드 사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까닭이었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미치지 못했죠. 저희가 우수한 자연 환경에서 나온 생산품에 대한 것들을 좀 믿고 좀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사용을 했으면 로고에 대한 일반 대중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을 좀 미진하게 한 것이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에 앞서 지정된 제주도는 어떨까요? 제주도는 2002년 한라산을 비롯해 일부 지역만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19년 6월 육상과 해양,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1년에 단 며칠간만 코스 전체를 개방하는 제주도 검은 오름.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인 만큼 이날만을 기다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제주도에는 자주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년 한두 번씩 오면 참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여기 육지하고 틀리게 좀 약간 이국적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매력을 느껴서 자주 오는 편이고 계속 앞으로도 올 겁니다. (2002년) 제주도 생물권 보전 지역 중 하나로 지정됐던 효돈천. 효돈천을 끼고 있는 하래마을은 효돈천과 내창, 고살리숲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초창기에는 하래마을 주민들 역시 생물권 보전 지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소리가 되게 예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신청하게 됐는데 신청을 하고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많이 갖고 또 다른 지역도 많이 견학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생물권 보전 지역은 생경하고 막연했습니다. 안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연못소에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았죠. 돌로 집을 만들거나 이렇게 채당을 하거나 한 공동체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생태관광이라는 거를 도구로 가져갑시다. 이걸 주민들하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야 그러면 개발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거 증명해봐. 또 그리고 우리한테 혜택이 온다라는 걸 피부로 와닿게 증명해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힘든 거죠.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독수리나무 이파리가 아주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 바람이 불어서 태풍 지나간 흔적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동백동산은 보호지역이에요. 이 숲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손님인 겁니다. 주민이 먼저 마을을 이해하고 알아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자연 곳간이었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강사가 돼서 이제 또 다른 주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이 강사가 된다면 그 마을에 대한 애착과 그분이 애정, 또 그분의 삶까지도 같이 배울 수 있어서 교육의 질은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자 마을에 일거리가 생기고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관광객 찾아와도 뭐 이 제주도 고사리가 맛있다고 해서 많이 또 홍보도 되고 많이 사가기도 하고 나도 용돈 벌고 손지들도 용돈 주고 또 밑반찬도 뭐 없으면 굳은 본 걸로 그냥 사다 뭐 그냥 식구들끼리 같이 해서 먹고 그래요. 할머니들의 손을 거쳐 생산되고 포장된 고사리. 여기에도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로고가 붙습니다. 현재 제주도 생산품에 부착되는 로고만 해도 여러 개. 그러다 보니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만 부각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죠. 그 지역 주민이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그것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행정이나 그런 관계당국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역할을 같이 할 때 아마 그 브랜드가 같이 동반 성장이 돼서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에 앞장서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권 보전지역이 갖는 어떤 생태 환경의 우수성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브랜드 사업. 제작진은 그 답을 찾아 스위스 엔틀레부흐로 날아갔습니다. 엔틀레부흐는 자연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 스위스에서도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지역인데요. 고산 습지대와 동굴, 강과 숲 등이 골고루 있어 태초의 자연을 만끽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엔틀레부흐는 현재 체험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낙후를 벗어나지 못한 오지에 불과했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건 2001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주민들은 엔틀레부흐의 습지와 고원 등 척박한 자연 환경을 생태 여행으로 활용하거나 청정한 먹거리를 브랜드화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우리도 생물권 보전 지역을 하면 어떨까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또 그러려면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정보 교환을 했죠. 그 후에 투표를 했는데 94%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고 보전 지역이 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엔틀레부흐 역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죠. 당장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한 마을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주민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함께 참여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 생활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수입이 늘어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렸죠. 그 점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처음에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20년이 지나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엔틀레부흐 시내에 있는 한 마켓. 비영리 단체 형태로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엔틀레부흐 브랜드 상품을 판매합니다. 특히 이곳 특산품인 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이 소비자의 식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브랜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군요. 엔틀레부 생물권 보전 지역 브랜드 로고를 인증받으려면 기준에 합격해야 되는데요. 재료의 80% 이상을 엔틀레부 생산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에 통과해야 하죠. 엔틀레부흐 생물권 보전 지역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한 식당. 이곳에서는 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엔틀레부흐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기준량 이상 사용한 음식은 녹색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음식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도 차등을 두고 있죠. 한 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70%를 엔틀레부에서 생산되는 우유나 그 밖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조리하고 있어요. 생물권 보전 지역 파트너로서 몫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식당은 자연 친화 메뉴로 10여 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생물권 보전 지역 파트너로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파트너로서 받는 혜택은 홍보, 마케팅 분야예요. 그 덕분에 이곳에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죠. 또 지역의 생산품을 식재료에 적극 활용한다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손님들도 많아요. 스키 제작자 르네 씨. 그가 만든 스키는 엔틀레부흐 재료 80%라는 인증 조건을 갖추진 못해 인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물권 보존 지역 파트너로서 협조를 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제가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생물권 보전 지역 로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주면 홍보가 잘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금방 이름을 알리고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물론 엔틀레부흐에도 과도기는 있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고 5년쯤 지나자 주민들의 의욕도 차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잡지에 생물권 보전 지역의 장점, 어떤 일을 해야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잡지를 손수 나눠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읽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엔틀레부흐 생산품을 구입한 사람은 대부분 재구매를 하게 된다는데요. 깨끗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되기 때문이죠. 엔틀레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엔틀레부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느낌을 갖고 돌아간단 말이죠. 나중에 다른 지역의 슈퍼에 갔는데
거기서 엔틀레브 로고가 붙은 상품을 보면 맞다, 거기 갔는데 정말 좋았지. 그런데 여기에도 이 상품이 있네 하면서 구입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신뢰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3, 2, 종료. 210만 원이. 지난 8월 온라인에서 특별한 경매가 열렸습니다. 오늘 어떤 멜론으로 저희가 온라인 경매를 작목반 멜론. 이날의 주인공은 고창 멜론이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경매에 참여했죠. 그 결과 두 개들이 멜론 한 상자가 210만 원에 낙찰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수한 상품은 제 아무리 비싸다 해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인데요. 수박으로 유명한 고창이지만 멜론 역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고창의 황토에는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농작물의 품질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지만 그 땀을 보상하듯 튼실한 고구마들이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흙이 좋아서 그렇죠. 고창이 이 땅이 황토가 엄청 좋은 땅이에요. 제가 농사를 한 40년 정도 지었는데 역시 농사를 지어보면은 지금까지 이 흙이 좋아가지고 아마 고창 지역에서 나가는 농산물이 모든 게 다 값을 잘 받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생물권 보전 지역이 등재되면서부터 더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주죠. 고창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김정식 대표는 2017년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창 고구마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죠. 고창군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인증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서 포장지에 인증 마크를 붙여서 소비자한테 가면은 아, 청정지역에서 만든 고구마 말랭이구나. 2019년 9월 기준 고창군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에 등록된 업체는 56개, 품목은 182개입니다. 고창에서 생산된 원료를 70% 이상 활용, 제조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이나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등을 취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브랜드를 달고 가면서 가격 가치가 한 다른 땅콩이나 고구마 같은 것도 한 5% 정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 5%, 10% 정도 매출액이 높아지고요. 가격도 좀 그 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교육이나 통합 브랜드 관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죠. 6개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대도시에서 소비자들한테 홍보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쪽에서 같이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이 정말 뭔가 다르구나. 땅콩 농사로 마을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노인들 일거리가 창출되면서 활기가 넘치게 된 거죠. 노인들 집에가 가만히 있으면 치매 걸려요. 이게 치매 예방도 겸 이런 데 나와서 활동하면서 좋은 분들 만나서 이런 대화도 하고. 이누리 씨와 그녀의 아버지 이경수 씨는 최적의 토양 환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원액으로 이 정도 좀 들어봐. 그러지. 냄새. 꽉 찬 거는 아예 안 까지네. 꽉 찬 거는 좋은 토양에서 자란 땅콩만이 경쟁력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맛있다. 젤로 중요한 것은 땅심이 죽어 있으면은 아무리 뭐 좋은 종자, 좋은 농법을 가지고도 그게 농산물이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땅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유기농으로 만약에 가야겠다면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땅에다 투자를 해줘야 해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창의 쉐니어 해변. 해안을 따라 모래나 조개 껍질이 쌓여 형성된 언덕으로 나이는 대략 180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창 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들이 이 쉐니어 해변에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갯벌, 하천 청소를 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창군의 생태가 더 보존이 되려면 이렇게 생물이 다양하게 왔다가 가고 특수한 지형이나 특수한 하천들, 이런 하천들은 또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쉐니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한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정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과 더불어 생물권 보존 지역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자원은 바로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이란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한 지역의 자연을 관찰하고 그곳 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여행입니다. 자연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죠. 자연과 인간이 동반으로 공존하고 동반 성장을 하자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자연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냅두자가 아니라 인간이 같이 살기 때문에 인간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만 그 과도하게 이용만 하지 말고 보전을 곁들여 가면서 지속 가능하고 굉장히 장기적 그림을 그리자. 이제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생물권 보전 지역의 의미거든요. 제주도 하래마을은 2014년 생태관광마을로 지정되면서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옛날부터 마을에서 만들어 먹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해빵이 우리 제주도 전통빵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귤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상해빵에다가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한라봉이랑 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게 됐어요. 상해빵을 직접 만들어 본 관광객들은 감귤의 맛과 향기로 하래마을을 오래 기억하겠죠. 스위스 엔틀레부흐 역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틀레부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산버섯 찾기, 다양한 돌 종류를 찾아보고 공부하기, 그런 프로그램이죠. 등산을 하면서 테라피를 받는 프로그램도 인기고요. 엔틀레부흐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황무지와 들판뿐이었던 엔틀레부흐였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맨발로 땅 위를 걸으면서 흙을 느껴보는 체험을 했어요. 솔방울도 만져보고 흙냄새도 직접 맡아보고요.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경험이라 그런지 굉장히 좋았어요.
자연 속 휴식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 사람들. 동화 속 요정이라도 나올 것 같은 평화롭고 청정한 엔틀레부흐의 자연은 모두에게 멋진 선물이 되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엔틀레부흐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계속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생각하는 엔틀레부흐의 성공 요인은 20년 동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늘 한결같은 태도로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조해서 조금씩 변화해왔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자연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국내에서 5번째로 지정된 전북 고창. 다양한 생태계를 지닌 고창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고창은 운곡습지, 그다음에 인천강, 그다음에 갯벌, 요 것들에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깜깜한 고창읍 내에 하나둘 불이 켜지면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이 펼쳐집니다. 가을이 되면 고창에서는 문화재 야행이 열리는데요. 고창읍성 야간 관람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평화로운 장면이. Yeah, it's amazing. Gochang has a really good story, actually, really long story, I guess. So we are lucky to be in the Gochang, actually. Yeah, it's really meaningful. It's meaningful, yeah. 고창 읍성과 판소리, 고창 오거리 당산제 등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창.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주민들 스스로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창 생태관광은 주민들의 자긍심을 살리고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고창은 생태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려 합니다. 할머니들 평균 나이 87세. 이날 할머니들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용계 청춘일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의 유년 시절이나 처녀 시절에 생각했던 그 여름 있잖아요. 살랑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다에 갔다 오며 광줄이나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큰 나무 그늘을 걸어가면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도 날리면서 내가 피부로 느껴졌던 그런 감정들 있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림에 넣으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 용계마을로 시집와 마을과 함께 곱게 나이를 먹은 할머니들. 할머니들의 그림 속에서 마을의 옛 풍경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습지고 이건 운곡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앞뒤가 산이 싹 맥혀갖고 무엇을 몰라요. 근데 용대마을 와서 사는데 이런 좋은 세상에 와서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네요, 여러분께. 젊은 것이기만이라 했으면 쓰겠다 생각이지. 쪼까 젊어서 이런 걸 했지 뭐. 생태관광에 딱 왔을 때 어떤 사물이나 보고 느끼고 그냥 가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들을 만남으로써 또 다른 엄마를 만나고 또 다른 고향을 만나고 또 다른 미래의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100세 시대. 이제 마을 어르신들은 고창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화석나무인데도
이 오래된 미래 속에서 생태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물론 썼지만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은 국민들에도 실질적인 생활에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농업으로, 식품 산업으로, 또 문화관광 산업으로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고창군 공읍면에서 백세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 100세가 된 김옥순 어르신과 90세가 넘은 마을 어르신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죠. 한 노인의 인생에는 한 시대의 삶과 문화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은 주민들의 삶을 통해 공생의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치. 애써 밖에서 찾지 않아도 평화롭게 공존하고 더불어 윤택해지는 상생의 원리. 생물권 보전 지역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공존의 가치 아닐까요? Van die klapt door een land, daar is kloppen allerhand. Gauw blik eisli hund, om nog vieles mee, aan die iemand op zee. Op een tjoet die plaats, aan die jonge pie, ieder dag de toer, hou nog toerbank druk. Meidli hent wie den, niet interesseert, liever gaan in de vlie friseer. Slapen of man, pop, pop, pop.